안녕하세요. 김영삼, 김지선의 티벤저스 제 40탄입니다. 벌써 우리가. 저는 강남 내용치과 김영삼 원장이고요. 여의도 서울서 성형외과 김지선 원장. 네, 오늘 김지선 원장님께서 얼굴에 뭐 뽀드러지 났다고 네네. 좀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뭐 혹시라도 본인은 마스크 쓰는 게 편하다고 해서 오늘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박슬지 원장님이라고 뭐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외모만 저보다 좀 떨어지지 모든 면에서 외모가 더 떨어지나요? 외모만 저보다 좀 누구의 떨어지지 판단인지. 실력적인 면에서는 좀 훨씬 뛰어난 우리 구강외과 전문의 박슬지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사랑니 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으로 치과 원장 박슬지입니다. 네네네. 아이고. 솔직히 사랑니 안 빼도 될 만큼 병원이 대박 병원입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박슬지 원장님, 예. 예나 지금이나 주변 사람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인성이 좋으셔서. 나는 관리를 안 하더라고. 나는 약간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 준비하신 거 있으면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랑니 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5. 일단 먼저 사랑니는 왜 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야. 가장 많이 하세요. 빼고 또 났으면 좋겠어. 뺀 자리 또 났으면 좋겠어요. 뺀 자리 또 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사랑니는 네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니 너무 나는 멋지다. 감성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네. 일단 사랑니라는 이제 말은 이름도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사랑니가 나면 아프고 네. 잘 썩고 문제가 생겨서 빼라고 하고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는 보통 만 17세 전후로 나기 때문에 네. 첫사랑을 할 때쯤 난 시기에 치아가 난다고 해서 사랑니다 뭐 이런 게 가장 윤지선 원장님 첫사랑은 14살 정도, 12살 그런가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즘 애들이 좀 일찍 하던데. 조금 요새 성숙해서 초등학생 그러니까, 때도. 네. 그리고 살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살았니라고 한다고 살았니. 이런 살 안니. 저건 처음 들어봐요. 저는. 나 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로. 그 위에 거로 합시다 그냥. 위에 거 사랑니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랑니가 우리 정상적인 치아 개수를 28개 사랑니를 제외하고 네. 네.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32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니는 이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네. 과거의 인류의 조상들이랑 비교함으로써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양손을 쓰게 되면서 이 지구의 지배종 최상위 포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음식들도 뭐 나무 껍질이나 이제 죽은 맹수가 먹다 남은 동물 사체를 먹고 거친 그래서 턱이 큰 턱이 필요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턱이 필요했던 거죠. 점점 양손을 쓰게 되면서 네. 도구를 활용하고 그래서 음식을 좀 작게 먹기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불을 발견하면서 네. 네. 조리를 하면서 큰 턱 힘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턱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대신 뇌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뇌의 용적이 커지면서 두개골 모양이 현대 인류는 과거의 인류 조상에 비해서 뇌는 커지고 턱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크기의 부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큰 어금니가 작은 턱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똑바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삐뚤게 나거나 아예 뼈 속에 파묻혀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네. 사랑니는 꼭 빼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은 사랑니 언제 빼셨어요? 네. 전 치과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강제로 입 벌려보라고 해가지고 사랑니가 발견되자마자 강제로 끌려나가서 실습용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저희 치과 의사들은 네. 이제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신입생 때 선배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오고 가가지고 근데 사실 치과 의사들마다도 답변이 좀 달라. 그죠? 그럴 수 있죠. 우리 박수지 원장님도 사랑니를 잘 빼는 사람이고 뭐 저는 잘은 못 빼지만 그냥 좀 요란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치과에서 살려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 박 원장님이 봤을 때 요거는 빼는 게 좋은데 왜 그냥 두라고 했을까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죠 오히려. 제가 빼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쵸. 네. 사랑니를 많이 빼본 사람들 그리고 많이 빼는 사람들은 사랑니의 문제점도 잘 알아요. 왜냐면 그런 환자들이 또 많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수지 원장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아마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일단은 사랑니를 이제 빼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네. 코로나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 맞았을 때 이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과
네. 맞았을 때 얻는 이득 네네. 이거를 비교했을 때 네. 이득이 더 많다면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니도 마찬가지로 사랑니를 안 빼고 놔뒀을 때 얻는 그런 이점이 과연 있느냐. 네. 그리고 사랑니를 뺐을 때 가지는 이점이 얼마나 더 크냐. 이거를 봤을 때는 대부분은 사랑니를 빼는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수지 원장님 가져온 사진 보세요. 저거 교합- 전형적인 지금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저렇게 있다 보니까 위에 사랑니 썼고 사랑니 앞에 있었고 잇몸염증 생기고 그죠? 이 사랑니가 나면서 잇몸이 씹히고 아파서 오시고 아무리 내가 양치질을 잘 하고 싶어도 네. 이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 찌꺼기를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잇몸에 계속 넣고 다니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죠. 치아를 썩게도 만들고 부으면 더 들어가고. 그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안에서-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사랑니가 붙어 있는 뒷면이 충치가 생긴다는 거죠. 네. 아는 사람은 다 봅니다. 저거 엄청 썩은 거예요, 다 저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 지금 사진 정도면은 찬물 못 먹습니다. 아마 자다가도 어, 벌떡 찔러서, 일어날 네, 거고. 맞아요. 이렇게 사랑니가 남겨 있음으로써 네. 앞에 어금니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음. 이 사랑니가 썩으면 사랑니 빼면 그만인데 네. 이 어금니는 평생 써야 될 치아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신경치료가 불가능하면 또 발치하고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균에 의한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치과에서도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치과 전체로 보면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 수 있어도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있다 보면 하루에 뭐 십수 명씩 뭐 큰 병원에는 수십 명씩 치과 질환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뭐 구강암이나 턱뼈 골절이나 이렇게 계획된 수술을 위해서도 입원을 하지만 정말 사랑니나 아니면 어금니가 염증이 심해서 네. 이게 고름이 생겨서 입원을 해서 수액요법으로 수액을 맞아야 되고 항생제를 혈관으로 주사를 해야 되고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또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사랑니를 미리 뺐으면 이렇게 네. 고생한 일이 없는데 네. 사랑니 하나를 뭐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네. 이 턱 밑으로 고름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아, 사랑니 뺄 때 아파요. 사랑니를 빼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네. 그런데 네. 꼭 질문을 또 하세요. 확실한 건 뺄 때는 안 아프죠. 마취를 하니까요. 마취하니까. 사랑니를 뭐 뺄 때는 뭐 마취를 잘 하면 안 아픕니다. 네. 네,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사랑니 사실은 뺄 때 아프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빼고 나서도 안 아픈 사람도 많죠. 물론 빼고 나서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진통제를 드셔야죠. 약 먹으면 뭐 아픈 줄 몰랐다. 예, 이렇게. 뭐, 그렇죠. 이제 하나도 안 아픈 경우도 있지만, 뭐, 이 정도, 뭐야, 이 정도일 줄 생각 못 했네? 이 정도 맞아요. 느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CT 촬영을 꼭 해야 하나요? 아, 이런 질문을 시트. 하시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기는 하지만 네. 이제 사랑니를 뺄 때 항상 그 관이 사랑니 뿌리랑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을 할 때 한계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CT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신경관, 하악관이 치아보다 안쪽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기구 조작을 한 데는 저희 치과의사로서는 별로 부담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발치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뭐 사랑니를 빼기 전 또는 뺄 때의 걱정이 돼서 네네. 물어보신 네. 질문이라면 이제 사랑니 빼고 나서 네. 이제 솜을 물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하시죠. 저 술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니 아까 빼고 약 술 안 마셔도 드시고 술만 드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다같이 거는, 하시고.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드시는 거예요. 아, 몰래. 술도 그럼 뭐라고 알코올이잖아요. 대답하세요? 네,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로 소독하셔야죠. 네. 아, 이 사람아, 이거 누가 캡처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사실 책임질 이거는 거야? 네, 네. 제가 농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 술자리가 어디 네. 한두 잔으로 끝이 나나요? 그렇죠. 이제 치과적인 것만 보더라도요. 입안에 발치한 곳은 굉장히 특이한 환경이에요. 이제 열린 상처거든요. 매복된 발치를 해서 이제 설사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에 의해서 계속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술을 드시면 피곤하고 이제 많이 드시면 양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술 먹다가 안주도 먹으면서 막그 오징어 같은 거 씹고 막 쥐퍼 먹으면은 또 거기에 뺀자리 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굳이 뭐
아유, 뭐 먹어야 될까요? 그죠? 예. 안 드시는 게 좋죠. 음주도 하셔야 되지만 네. 이제 흡연 아, 말씀드리고 담배. 싶은데 담배. 예. 그래서 흡연은 그런 이제 지혈에도 방해가 되지만 담배 연기가 직접적으로 수술 부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꼭 이제 금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우리 사랑니 대마왕 박슬주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그 사랑니에 대한 궁금한 것 좀 답변을 드렸고요. 박슬주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말씀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삼 원장님과 김성 원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대답할 수 있어서 네.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은평구, 은평 우리치과 박슬주 원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